갈릴레오 갈릴레이가요. 네, 갈릴레이 얘기도 잠깐 나왔었죠. 근데 주된 내용은 뭐였어요? 지동설. 그쵸, 지동설이죠. 지동설이 뭐예요? 지동설 그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그거를 네, 적극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거를 코페르니쿠스가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죠. 자, 그거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였다? 키읔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 네, 맞아요. 네, 그 누구였죠? 킹으로 시작하는 그 카. 사람? 네, 카. 세 글자. 카. 케. 아, 키. 네, 케플러라는 사람이죠. 케플러. 케플러라는 사람이 그 행성의 공전 궤도를 타원으로 만들어서, 그쵸?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데 성공했죠. 그쵸? 네, 그래서 네. 그 종이에다가 실을 한 다음에 타원형을 그려. 네, 맞아요. 실로 타원의 성질들을 이제 알아보려고 했죠. 근데 그 타원의 초점에 뭐를 두고 궤도를 계산해봤더니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뭐, 태양? 태양이죠. 그쵸?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다 돈다라고 하는 거에 처음으로 이제 적극적인 증거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네, 확증적인 증거는 연주시차라 그래가지고 1800년대나 가야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케플러가 말한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이제 세 번째 법칙이에요. 세 번째 법칙으로 증명해내는 게 이제 뉴턴인데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표된 이후로는 지동설이 거의 굳어집니다. 이게 거의 맞아라고 하고 완전한 확증적 증거인 연주시차는 1800년대 가서야 이제 발견이 됩니다. 연주시차에 관한 내용들은 나중에 혹시 나오면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해부학을 시작했다는 거, 그쵸? 얘기했었죠. 예, 근데 빨리 받아들여 줄 수 있었던 거는 이거는 확증적인 증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냥 보여줬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잘 보여줬지만 예, 지동설 같은 경우는 확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게 너무 부족했고 예, 그래서 그 당대에 이제 그 지구 중심적 관점이죠. 그쵸? 예,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한테서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있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과학을 억압했거나 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자, 타원에 대한 얘기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갈릴레오예요. 몇 쪽이냐면 자, 51쪽입니다. 51쪽. 51쪽에 갈릴레오 해볼게요. 자, 태양 중심 체계를 지지하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는 갈릴레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그쵸? 라는 과학자에게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주로 성이 아니라 이름만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쵸? 갈릴레. 네. 갈릴레오가 이름이고 갈릴레이가 성이에요. 외국 저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려서 오이로 외워요. 오이로 먹는 오이인가요? 갈릴레이. 그 10년 옛날에 그렇게 외우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갈릴레이죠. 그쵸?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재현인데 엄씨 제한. 아니 엄임 이름이 엄임 뭐 이 정도? 네, 서현이면은 홍호 뭐 홍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홍호? 홍호? 선생님, 제 그 도상 네. 제 도상이 엄임의래요. 네, 엄임의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쵸? 이름이 재밌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 많대요. 갈릴레오라고.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을 얘기를 하죠. 그쵸? 아인슈타인도 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갈릴레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성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름으로 주로 많이 부릅니다. 자, 갈릴레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존경을 받았다. 갈릴레오는 브래드워딘 이 사람 얘기했었죠. 그쵸? 네, 이 사람이 그 암흑시대에서 현대 과학의 원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기억나요? 네, 과학의 목적은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다?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기억나요? 네, 그리고 어떻게 연구해야 된다? 실험해야 된다. 그쵸? 네, 가설 세우고 실험해야 된다라고 처음으로 제시했던 그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의 이제 과학관을 이제 물려받아서 이어 나간 거죠. 그래서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에 존재하는 결점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행성들의 운동에 관하여 다양하고 세밀한 실험들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그쵸?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멈추면은 그대로 조금 가는. 네, 그쵸? 그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운동을 시작한 물체는, 운동을 어떤 물체가 시작했어요? 다른 외부의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운동을 지속하나요? 멈추나요? 지속하죠. 지속하죠.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근데 갈릴레오 이전의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식을 이어받아서 외부의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운동을 시작한 물체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멈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력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멈추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갈릴레오가 뒤집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쭉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왜 멈추는 거냐? 저항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공력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쇠공과 깃털을 떨어뜨리면은 공기가 없는 데서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운동의 부분에 의해서 대해 이제 많은 부분들을 수정해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점을 입증하기 위해요. 왜 행성들의 운동을 이제 연구를 했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고대의 사람들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구분하는 이제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상계를 움직이는 물리법칙과 지상계를 움직이는 물리법칙은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다르다고 생각했을까요? 다르다고. 네,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별들을 움직이는 힘과 지구 안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힘은 지구가 우리를 붙여놓는 힘이죠. 그렇죠? 땅에 붙여놓는 힘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다르다.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천구를 움직이는 거는 천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이 땅에다 적용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 법칙을 그러니까 행성의 움직임에 적용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끝맺는 사람이 이제 아이작 뉴턴인데 그 두 개가 다르지 않다. 천상계나 지상계의 물리학,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물리나 물리 법칙이나 지구의 물리 법칙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제 최종적으로 입증해내는 사람이 뉴턴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갈릴레이, 케플러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뭘 활용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망원경을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볼게요. 갈릴레오는 1609년 망원경을 발명한 뒤에, 근데 여기 보면은 따옴표가 붙였죠. 태양 중심 체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이전 시대에는 망원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 없었죠. 그러면 이전에는 천체 관측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 돋보기? 돋보기로 네. 맨눈으로 했어요. 맨눈으로. 네? 맨눈으로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맨눈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몽골 사람 있으면. 아, 네. 몽골 사람이라도 그거 관측하기 힘들걸. 네, 관측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히겠지. 네, 잡히게. 평생을 그거로 단련돼 있는 사람들은 그 움직임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했던 거예요. 네, 맨눈으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눈으로 아무리 달을 봐도 달 표면이 어때 보여요? 그냥, 되게 막 광나고 하니까 막 이렇게 뭐 매끈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네. 아, 근데 사실은 크레이터가 많죠. 네, 근데 이때 그래서 그러니까 천상계가 안 그래도 이제 하늘의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더 그런 환상들이 퍼졌어요. 달은 진짜로 막 매끈해가지고 막 누가 봐도 막 우와 막 할 만큼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갈릴레오가 이제 망원경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제 천상계가 이 땅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망원경을 발견을 해서 달을 이렇게 딱 들여다봅니다. 근데 달 표면이 어땠을까요? 블록블록하고 갑자기 무슨. 네, 맞아요. 이거 무슨 곰보빵 같은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는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한테 야, 달 표면이 이렇다라고 해서 곰보딱지 같은 달 표면 보여주면 어땠을까요? 안 믿겠죠. 네, 이 사람들은 되게 충격적이고 안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갈릴레오가 보여주는 저 망원경 있잖아. 저거 사기 그거야. 그러니까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저기 안에다 무슨 이상한 스티커 네, 같은 거 뭐 이상한 거에서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자, 어찌된 건 망원경을 발명을 하는데요. 여기 특별히 이제 따옴표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사실 발명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발명하게 됐냐면은 갈릴레오는 베니스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전시되어 있던 한 발명품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이 발명품은 경통 옵티컬 큐브죠. 경이 뭐냐면 거울 경자고요. 옵트라고 하는 게 이제 렌즈죠. 그쵸? 그래서 렌즈가 붙은 통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들은 갈릴레오는 그 발명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망원경의 원리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렌즈에 이렇게 딱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렌즈 두 개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는 어떤 렌즈고 하나는 어떤 렌즈? 하나는 오목 렌즈, 하나는 블록 렌즈. 맞아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사용해서 배율을 극대화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길이를 더 늘리면은 그게 더 많이 그 배율이 올라가죠. 그쵸? 네. 네. 그런데 그 옵티컬 튜브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갈릴레오가 그 원리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이거 오목 렌즈, 볼록 렌즈 배율 사용해서 멀리 있는 거 쭉 당기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망원경을 제작을 합니다. 그 원리를 와우.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소식만 들은 거예요. 야, 거기 되게 신기한 물건이 있다더라. 통인데 안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유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멀리 있는 게 되게 가깝게 보여.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소식을 듣고 나서 갈릴레이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아, 그 안에 들어있는 유리가 렌즈겠구나. 그리고 우목 렌즈와 볼록 렌즈 조합으로 땡긴 거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학 지식이 있으니까 금방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망원경을 뚝딱 만들어내는데 이 전시된 망원경보다 훨씬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냈다 그래요. 아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천체를 땡겨서 보기 시작하는 거고,
그 뭐냐 그리고 목성의 위성들인가? 목성의 위성들도 그래서 발견해내고 그리고 달 표면 이런 것들도 망원경으로 발견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죠. 곧바로 혼자의 힘으로 비슷한 물건 하나를 만들어낸 뒤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인성이 나오는데 최초로 그것을 발명했다고 주장하죠. 그쵸? 약간 좀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인성이 나오는. 예, 그쵸? 자기가 발명한 거 아니지만, 나는, 저기, 영감을 받았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내가 최초로 발명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려서, 인성이 네, 그러니까 이게, 갈릴레오가 약간 인성이 별로 좋진 않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대신에 실제로 아이디어를 훔치긴 했지만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망원경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몰라요. 근데 제일 망원경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갈릴레오가 되는. 정말 나쁘네요. 그쵸. 참 좀 그래요. 그래서 비록 갈릴레오가 그다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망원경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 망원경으로 수집한 자료들은 태양 중심 체계의 발전에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눈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행성들을 땡겨가지고 표면도 볼 수 있고 다양한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네. 하늘을 지나가는 금성들 눈으로 보면 어때요? 밝게 빛나는 점이에요. 그쵸? 네. 네. 근데 금성도 달처럼 모양 변화가 있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얘도 자전을 하잖아요. 그쵸? 예. 얘도 자전을 하다 보니까 그 공전도 하고 그러니까 이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비치는 면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여기 있고 금성이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태양빛을 이렇게 받으니까 여기서 태양빛이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렇게 보이니까 이 모양 정면에서 보면은 금성의 모양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네. 완전 반달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리고 근데 이쪽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에 갔을 때 보면 어때요? 거의 다 받으니까 거의 보름달처럼 나오겠죠. 그쵸? 네.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 금성이 이제 그 지구로부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육안으로 보면 어때요? 초승달처럼 돼 있나 보름달처럼 돼 있나 그냥 다 조그만 이런 그 빛을 내는 점처럼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네. 근데 망원경 통해서 보니까 이런 변화가 감지될까요, 안 될까요? 감지가 돼요.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성도 달처럼 모양 변화를 한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이겁니다. 행성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행성들이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밤하늘에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예전에는 금성 같은 행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줄로 알았죠. 그렇죠? 네. 천상계의 행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원경으로 땡겨서 보니까 어때요? 달처럼 모양 변화, 위상 변화라고 하죠. 모양 변화가 있네? 그 얘긴 뭐예요? 달처럼 얘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잖아. 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옛날에는 위성을 지구 외에는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달 같은 위성을 갖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목성 쭉 당겨보니까 목성엔 위성이 한 개가 아니라 네 개예요. 지금 네 개도 넘을 거예요. 갈릴레이가 발견한 것만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 사람들이 어때요? 충격을 받는 거죠. 목성에 위성이 네 개나 있대. 그 위성들의 위성도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달 표면도 얘기해야죠. 그쵸? 네, 달 표면 완전 곰보빵이래. 이렇게 되니까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주 공간은 천상계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그리고 멋있고 지구 중심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태양 중심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그쵸? 간접적이긴 하지만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가장 그 연주 시차 이전에 가장 직접적인 거는 케플러의 타원 궤도 입증이에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거. 그리고 뉴턴이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였고, 나중에 연주 시차로 확정이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퀀투로 따지면 이제 잔잽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팍팍팍 때리면서, 이게 아닌가? 막 정신이 들게 하는 그런 잽들을 이제 갈릴레오도 많이 날리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갈릴레오가 날린 건 다 잽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토론이나 논쟁으로 들어가자면은 그렇기는 한데 그게 정말 지구를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걸 확증하는 거냐? 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갈릴레오가 약간 좀 앞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자기가 발명하지도 않았는데 막 발명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여기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자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아직 직접 증거는 내놓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갈릴레오가 주장한 이제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해서 내놨던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생각해서 내놨던 증거들이 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다 틀린 거로 밝혀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잽을 몇 개 때리면서 이제 결정타를 날려야 되는데 결정타는 자기도 없잖아요. 아직 아직 없는 상태인데 네. 여기서 이제 막 언론 플레이를 막 하면서 그거를 막 굳히려고 합니다. 이 갈릴레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책을 하나 써내는데 세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제 책을 써내요. 그러면서 거기서 과학자로 나오는 사람은 누가 봐도 갈릴레오예요. 갈릴레오가 되게 똑똑하고 약간 좀 자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명료하게 그 지동설을 막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또 어떤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교황이에요, 교황. 근데 교황은 근데 누가 봐도 멍청하고 과연 이 사람이 뇌가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보면은 막 사람의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막 네.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 꼴통 멍청이 딱 그런 벽창호 이런 식으로 교황을 묘사를 해놓으면서 조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그걸 보고 폭발을 해서 이딴 식으로 저기 교황을 모욕하지 마라라고 처벌을 하는 거예요. 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게 이제 요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책이 그런 내용. 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도 야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직접 증거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직접 증거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인정해 주겠다라고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갈릴레이는 그런 건 제시는 못하면서 잼만 막 날리고 결정타는 없으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로 야 교황 저 멍청이 미란로 저를 제 말을 따를 거야? 라고 했다가 교황이 열받으니까 너 집에서 한 발짝만 나면 죽어. 네, 이렇게 된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갈릴레이는 나는 과학을 옹호하다가 이렇게 탄압을 받는다. 또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사실상 그게 근데 받아들여져서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남겨진 사료를 공정하게 역사적으로 판별을 해보면은
실제 역사의 사실은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갈릴레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못 날린 거예요. 날릴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쵸? 네, 잔잼만 막 날린 겁니다. 근데 그 당대 사회가 그것만 맞고 안 넘어가는 거죠. 그쵸? 충격은 받는데 넘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결정적 한 방을 못 날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언론 플레이로 들어간 거예요. 바보 멍청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 등신 네가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열받아서 너 가택 연금 이러니까 갈릴레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나 과학을 하다 탄압받았어.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렇죠? 와,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와 갈릴레오를 원래 네, 지동설 주장하길래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시대도 다 죄인들이 살았던 시대고 네, 그런 식으로 참. 네. 사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이거를 이제 그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제 무신론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주고 그냥 표면적으로 교황청 교회가 그냥 과학을 탄압한 것으로 그쵸? 종교적 권위로 과학을 탄압한 것처럼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하여 알아낸 이 사실과 다른 많은 사실들은 태양 중심적인 관점이 지구 중심적인 관점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는 하죠. 간접적으로. 그러나 불행하게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으며, 그쵸? 아직 그 결정적인 증거는 안 나온 상태고 그리고 당대 사람들이 많이 오해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예. 마치 그게 기독교적인 주장인 것처럼 알고 보면 톨레미의 주장에 불과한데 그게 기독교의 공식 주장인 것처럼 오해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바꿀 만한 결정적 증거를 갖고 와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나올 때까지 물러서지는 않죠. 근데 갈릴레오가 교황을 막 조롱하니까, 교회를 막 조롱하니까 어때요? 결국 이단 재판에 회부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재판에서 교회는 공식적으로 갈릴레오에게 모든 저작물에서 지구 중심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도 합니다. 갈릴레오가 아직 그게 없으니까요, 그쵸? 결정적인 증거를 못 내놓으니까, 그러면은 지구 중심적인 관점으로 네가 주장을 계속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갈릴레오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순종하여 공식적으로 태양 중심 체계를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그 로마 교회가 갈릴레오를 집에 가두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활동을 제재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연구 활동 그러니까 애초에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조롱하고 하다가 열받아서 가둬놓고 너 좀 자숙해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지 정말로 탄압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코페르니쿠스도 봤잖아요, 그쵸? 예, 그 애초에 그 프로젝트를 지원한 게 교황이었어요. 그거 좀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갈릴레오가 죽은 뒤에 갈릴레오가 수집한 자료들은 케플러의 법칙과 더불어 너무 분명하여 교회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턴과 같은 사람이 케플러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을 해내버리니까 이제는 그들이 말하는 그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는 수준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 이후에는 교회의 스탠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태양 중심 체계가 천체에 관한 적절한 견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이렇게 그 감정 싸움이 좀 많이 붙었잖아요. 그쵸?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 지동설 주장한다고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뭐
출교까지 갔었나? 하여간 무슨 좀 이렇게 종교적인 제재를 내리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기는 했어요. 예,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나서 이제 로마 교회에서 그거 다 철회합니다. 다 철회하고 예, 받아들여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이 갈릴레오가 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은 좀 이렇게 기다려야죠. 그쵸? 그런 게 나올 때까지. 근데 상대를 너무 자극을 해요. 상대를 너무 자극해서 또 이렇게 헛손질이 나오게 하는 또 그런 역할도 이 갈릴레오가 하긴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자기를 순교자 비슷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예, 잘못 알려지게 돼 있죠. 그쵸?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인성에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기여가 많은 사람이 갈릴레오죠. 그리고 뉴턴이 이제 뉴턴 3법칙에 들어가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제시했던, 그 개념을 제시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쵸?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비록 천체에 관한 이해를 통하여 나타난 진보가 이 시기 역사 단계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뭐예요? 주로 천문학이죠, 그렇죠? 네,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과학적인 진보 역시도 이 시기에 일어났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때 활동을 했어요. 혹시 이 사람 이름 들어봤나요? 네. 들어보긴 했어요. 네, 이 혹시 사람이 헥토파스칼이 그건가? 따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 사람, 유체 연구를 했지 대기압의 연구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찾아볼게요. 파스칼은 이제 이 당시 기독교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탕세라는 작품 혹시 들어봤어요? 네? 탕세. 팡세요? 네, 팡세.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그게 뭔 뜻이에요? 뭔 뜻인지 지금 가물가물한데 또 잘못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생각한다라는 뜻이었나? 뭐 하여간 그랬던 거로 기억해요. 하여간 가장 유명한 작품은 팡세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적인 철학 그 사색이 많이 적혀 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파스칼의 도박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파스텔? 파스칼의 도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하나의 그 말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 어, 기독교를 이제 도박과 같은 거에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실이 인 거에 걸 거냐, 기독교가 거짓말인 것에 걸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을 걸어보라는 거죠. 그쵸? 기독교가 만약에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죽어보니까 끝이네. 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도 손해보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을까? 없잖아요. 어차피 뭐, 안 믿고 죽어도 끝이고, 믿고 죽어도 끝이면은, 내가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죽어봤는데 기독교가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안 어떻게 믿다가 지옥 가면 네, 손해죠.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그쵸? 네. 네.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인생을 기독교가 사실인 거에 걸 거냐, 사실이 아니란 거에 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에 거는 건 뭐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다. 지극히 위험한 도박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편이 훨씬 더 맞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변증을 했어요. 아, 그게 이제 파스칼의 도박이라는 겁니다. 이게 별개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변증했던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한데요.
이 당시 사상가는 이제 수학자, 과학자 이런 면에도 과학 이런 면에도 이제 많이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로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박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논쟁은 도박이라는 측면에서 한 사람의 세계관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에 파스칼은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도박이 바로 기독교라고 결론 짓는다. 이 얘기가 이제 선생님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런 철학 사상과 더불어 파스칼은 수학자와 과학자로서도 저술한 많은 작품으로 또한 알려져 있다. 파스칼은 수학 영역에서 기하학과 대수학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진보를 이루어냈고요. 과학이죠. 지금 과학이니까. 과학은 공기와 액체를 연구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보냈네요. 공기도 나오네요. 그러면 헥토파스칼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는 모든 것에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부르는 효과, 그쵸? 이걸 처음으로 발명을 해냅니다. 여러분들 그 흡착식 거리 알아요? 네? 그 뭐냐, 뭐 휴지거리 같은 거 하는데 이 못 박는 거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요? 누르면은 이렇게 붙는 거 아시죠? 그쵸? 네. 아, 네, 누르면 이렇게 붙고 한쪽 이렇게 띄어내면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게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알아요? 잘 모르죠. 자, 이거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병에 이렇게 있잖아요. 병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공기를 우리가 쭉 그 플라스틱 병이에요. 공기를 이렇게 해서 빨아들이면 그 병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냥 쭉 쪼그라들죠. 왜 쪼그라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 한 그 번도 없죠. 공기에서 사라지니까. 네. 진공 상태가 되니까. 근데 왜 쪼그라드느냐는 거예요. 여기 그냥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없으면 없는 거지. 공기가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없냐. 네, 보세요. 공기가 여기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는 바깥쪽을 밀어내려는 기압을 형성을 해요. 그쵸? 네. 밖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밀어주는 기압을 형성하죠. 그쵸? 두 개가 평형 상태니까 얘가 모양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있는 공기를 싹 빼내면은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힘만 남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버티지 못하고 찌그러드는 거잖아요. 그쵸?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흡착식 그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공기가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미는 힘과 이렇게 미는 힘이 있어서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공기가 없어지니까 공기가 이렇게 눌러주는 힘만 작용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공기가 눌러주는 힘보다 우리가 걸고 있는 무게가 적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려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무게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런 것들을 처음 발견하고 규명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얘기죠. 그쵸? 아, 네, 그리고 유체는 이제 액체예요. 액체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파스칼의 법칙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 유압 승강기를 개발하도록 개발했는데요. 수리공이 자동차 들어 올리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건데 이런 거예요. 여기를 이제 그 기름으로 다 이렇게 채웁니다. 기름으로 다 채워놓고 여기에다가 일정량의 힘을 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면적을 여기 이만큼 넓혔어도 똑같은 힘이 동일하게 작용을 한대요. 오,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만큼 넓혀가지고 여기에다 힘을 작용하면 이 넓은 면적에 힘이 그대로 다 작용하니까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쵸? 아, 그러면 조그만 힘 줘도 여기는 몇 네, 톤인데. 여기는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그 힘의 면적이 넓어진 만큼 배가 돼서 작용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게 유압 승강기의 그 원리인데, 이 그러니까
유체죠, 그쵸? 유체에 작용하는 이런 압력에 대한 원리들을 처음으로 규명해낸 사람이 이제 파스칼이고, 자, 이걸 사용해서 카센터에 가면은 이제 오늘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그쵸? 아, 예,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카톨릭 교인이기는 해요. 어쨌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